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지원입니다. 소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은 이제 성인암과 달리 이제 혈액암 비중이 조금 높거든요. 혈액암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 혈액을 만드는 이제 골수세포,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의 정구세포들에서 이제 발생하는 걸 일반적으로 혈액암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혈액암은 실제로 이제 막 골수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이나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백혈병 빈도가 높고 그 다음에 림프종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암 비중이 한 50% 정도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뇌종양, 기타 이제 고형종양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신경모세포종이나 망막모세포종은 아마 거의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건데 거의 소아에서만 발생하는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만 18세까지를 소아과에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 아주 소아 연령대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암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주 드물게 성인에서도 그런 암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소아과에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성인암이랑 소아암은 암세포의 기원 자체가 조금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 면에서도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소아암은 이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나 되게 민감한 편이기는 해서 치료 성적이 이제 성인암보다는 조금 더 좋다는 게 특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만 명당으로 따지면은 이제 한 16명 정도 이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출산율이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에 소아암 생기는 이제 그런 환자 수는 한 1000명 전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잘 모르고 사실 이게 되게 확률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냥 운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유전적이라고 하는 게 유전자의 이상을 말을 하는 건데 실제로 그게 밝혀진 경우는 한 10%에서 20% 정도의 소아암이 유전자의 이상 때문에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DNA가 이렇게 복제를 하다 보면은 이제 확률적으로 에러가 생기거든요. 물론 유전자 이상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자기 안에서 처음 생긴 돌연변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걸 내가 물려줬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소아암도.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한 70에서 80% 정도 완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은 이제 굉장히 치료가 잘 되는 암 중에 하나여서 한 80에서 90% 이상의 이제 치료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암 진단이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발생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의심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비특이적인 증상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열이 있다거나 기운이 없다던가 체중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이런 굉장히 비특이적인 증상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이렇게 발견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요. 특히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해서 오는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빈혈 증상, 그래서 기운 없다거나 그러니까 좀만 뛰면 숨차한다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백혈구가 부족해지면 이제 감염이 잘 생긴다거나 열이 난다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또 혈소판이 부족하면은 조금만 부딪혀도 이제 멍이 너무 심하게 든다거나 출혈이 생겼는데 지혈이 잘 안 된다던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뇌종양 같은 경우는 이제 두통이랑 구토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복시,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거나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두통은 아침에 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뇌종양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골육종 같은 경우도 이제 청소년기 환자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다리가 계속 아프다는 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호소를 하거나 이러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망막모세포종은 되게 드문 종양이긴 한데요. 이렇게 동공 안쪽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고형암 같은 경우에는 어디 뭐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눈이 튀어나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덩어리가 정말 커지기 전에는 이제 만져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발견이 아주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워낙 드무니까요. 이게 뭐 애가 암에 걸렸을까 봐 걱정하실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드문 질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애가 뭐 이유 없이 발열이 1, 2주 이상 지속이 되거나 너무 비실거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한 번쯤은 진짜
검사를 제대로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실 굉장히 이제 죄책감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애를 이제 잘 안 본 게 아닌가, 방치하지 않았나, 뭐 빨리 못 알아차린 것 같다, 이런 이제 죄책감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그러실 필요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발견하기가 워낙 어렵고 부모님들이 이거를 더 잘 봐서 이걸 발견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세 미만에 많이 생기는 게 망막모세포종, 그리고 신경모세포종 많이 생기고요. 림프모그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5세 전후에도 많이 생기고 보통 10세 전에 생기면은 예후가 제일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로 가면 육종 계열, 생식세포종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혈액암은 일반적으로 전이 개념은 별로 없고요. 전신을 침범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종에 따라 되게 틀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경모세포종 이런 경우에는 전이가 된 상태로 발견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발견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예 초기부터 되게 빨리 전이를 하기 때문인 걸 수도 있는데 전이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일 많이 생기는 위치가 이제 부신 쪽, 그래서 배 쪽에 저런 식으로 덩어리를 만들거나 이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전체가 거의 배를 이제 종양에 채우고 있는 건데 이 정도는 돼야지 만져지거든요. 그래서 전이가 생겼을 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암 치료는 크게 3개거든요. 결국에 항암제, 약물 치료,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 그리고 수술, 이렇게 3개인데 이제 수술이랑 방사선 치료는 시술하는 부위를 이제 하는 국소 치료고, 이제 항암제 치료는 이제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신 치료인데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주로는 항암제 치료만 하지 뭐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을 하거나 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소아 고형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신 치료랑 국소 치료가 이제 동시에 다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 치료 를 병행을 하면서 언제 이제 수술을 하고 언제 방사선 치료를 할지 이런 거를 잘 조합해서 치료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소아암이 치료 성적이 성인암보다 좋은 이유는 이제 소아암의 특성 자체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나 이런 거에 조금 더 민감한 게 이제 큰 원인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성인에 비해서 애들이 항암제를 견디기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강도가 높은 치료를 성인보다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소아암 치료 성적이 조금 높은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인암하고 같이 간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제 주로 표적 항암제라는 게 이제 나왔었고, 종양의 유전적 특성을 알아서 특이적인 유전자 변이가 있거나 이러면은 그거랑 이제 맞는 약물이 개발이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물을 이제 쓰는 표적 치료 이런 거가 이제 한 줄거리로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면역 치료. 그냥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를 이제 조금 더 자극을 해가지고 종양 세포를 잡아먹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체외에서 이제 면역세포를 조작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다시 넣어줘가지고 그 면역세포가 이제 암세포를 이제 공격하게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이런 면역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최신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종마다 틀리는데요. 소아 림프모그 백혈병은 이제 항암 치료로 치료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2년 반에서 3년 반 치료 기간이 되는데, 실제로 학교를 못 가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될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유지 치료라고 있는데 보통 학교 다니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고형암 같은 경우도 암종에 따라서 굉장히 틀리기는 한데 평균적으로는 한 1년 그 정도면은 이제 치료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병원에 이제 병원 학교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안에서 이제 똑같이 과정을 자기 학년에 맞춰서 이제 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를 완전 휴학을 하는 경우는 없고 그냥 병원 학교 내지는 그런 온라인 수업 이런 걸로 이제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애들이. 완치율이 이제 80%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발하거나 이제 치료에 듣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한 2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후기 합병증이라는 거는 이제 암 치료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있었고 치료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생길 수 있는 일종의 후유증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암 자체 때문에 생기는 걸 수도 있지만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이런 것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소아암 치료가 된 게 불과 진짜 몇십 년이어서 아마 초창기에 치료를 하신 분들이 60세
이 정도실 거예요. 그래서 후기 건강 문제에 대한 데이터들이 사실은 이제서야 조금씩 나오고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대규모 데이터를 보면은 그 한 60에서 75%의 소아암 생존자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후기합병증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고, 한 30에서 40%는 그 정도가 되게 심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후기합병증들도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몇십 년 있다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아암 완치가 된 이후에도 소아암 생존자들은 꼭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소아암 생존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꼭 받아야 되긴 합니다. 성장이 조금 더디다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겨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또 항암 치료한 것 때문에 성호르몬 부족이 된다거나 불임이 된다거나, 폐 기능이 조금 저하된다거나 심장 기능이 저하된다거나 콩팥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정말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긴 합니다. 높은 수준은 맞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신약에 대한 접근성은 아직까지는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약이 있어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환자한테 쓰여질 수 있기까지의 절차가 있거든요. 그 절차가 쉽지 않은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약 자체를 들여오는 게 쉽지 않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우리나라에 허가를 받고 그런 과정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경제성이 너무 없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의 치료 자체는 선진국에 버금가게, 어떤 경우에는 더 이제 높은 치료 성적을 보이기도 하는데, 환자나 가족에 대한 정서 지원이나 환자의 인지 기능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 재활 치료를 하고 보조적인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소아암 치료가 2, 3년, 뭐 길게는 5년 이렇게까지도 가는 치료이기 때문에 환자랑 이제 의료진과 신뢰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느 병원에서는 되는데 어느 병원에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 받으시는 병원에서 치료해 주시는 의료진을 믿고 치료를 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이렇게 재발하지 않을까, 나중에 후유증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미리 걱정하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이제 매일매일 보고 이러지만 환자 부모님들 볼 때마다 너무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힘든 상황이신 거는 저희가 정말 다 잘 알고, 그래도 또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또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힘내시고 치료 잘 받으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